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강민혁입니다. 공채 기간이다 보니까 공휴일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오늘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그리고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는 두 갈식 문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두 갈식 문장이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하는 개념이 아니고 평가자가 어떠한 질문을 줬을 때 듣고 싶은 혹은 보고 싶은 부분을 간결 명확하게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두 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두 갈식 문장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갈식 문장에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맹신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활용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에 좀 공감이 된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간결 명확하게 평가자가 의도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두 갈식에 들어가는 요소는 크게 평가 키워드에 해당되는 키워드, 즉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바탕으로 답변을 좀 드릴 텐데,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윤리나 어떤 책임 의식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이잖아요. 그럼 평가자는 책임 의식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, 기본적으로 두 갈식 문장 안에는 일단은 평가 키워드에 부합되는 걸 써줘야 되겠죠. 그럼 이 문제로 봤을 때는 이제 책임 의식이라는 게 좀 적절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책임 의식을 우리 지원자가 어떻게 발휘했는지, 뭐 예를 든다면 작은 일도 큰 일처럼, 그리고 어떤 경험과 어떤 성과인지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CGV 아르바이트 고객 응대 시 뭐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, 약간 뭐 이런 내용들이 요약이 되면 되겠죠. 즉 두 갈식 문장이라는 것은 해당 질문의 평가 의도에 부합되는 키워드, 그 키워드를 우리 지원자가 행동으로 어떻게 발휘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요약하고 어떤 경험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 네 가지 부분들을 제시함으로써 한 방에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우리 지원자는 평가 의도에 부합되는 키워드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성과가 명확하게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서 굳이 안 봐도, 그리고 면접 때는 굉장히 간결 명확하게, 특히 임원 면접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러한 답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각각의 그 면접 질문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질문에서 나오는 부분에 적용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갈식 문장이라는 것은 소제목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제목과 이 두 갈식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제목에 책임감 발휘라는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평가 키워드 강조형을 썼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갈식 문장에서는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키워드를 제외하고 노하우와 내용과 이 성과를 요약해서 문장을 구성하시면 자연스럽게 소제목과 두 갈식 문장 첫 문장을 보고 우리 지원자가 이 질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갈식 문장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계신데 아직 소제목과 관련해서 어떻게 소제목을 작성해야 되는지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소제목을 작성하는 방법의 이 영상, 지금 영상 위에 이제 올라간 영상 있죠? 그거를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면접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한테 주어진 역할을 완수했거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했던 경험이 있느냐?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CGV 아르바이트 고객 응대 시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완수하는 책임감을 발휘해서 30명 중 올해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. 까지 굉장히 간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는 거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목과 두 갈식, 즉 이 소제목과 두 갈식 합하게 되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
키워드와 노하우와 내용과 성과 요약이 한 문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자소서에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렇게 간결 명확하게 소제목과 혹은 두 가지 문장을 이야기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지원자 스스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천포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집니다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평가자에게 굉장히 통일성 있는 그러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겠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소제목에 이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완수한다.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키워드에 대한 행동 노하우를 요약한 이 소제목의 형태입니다.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? 두 가지를 당연히 이 위에 있는 노하우와 겹치지 않도록 키워드와 내용과 성과만 요약하시면 굉장히 소제목과 두 가지를 합해서 완벽한 문장으로서 평가자에게 간결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적용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동 노하우를 쓰셨다 그럼 내용 요약과 평가 키워드 성과 요약으로 문장을 간결하게 구성하시면 이 두 가지 문장을 굉장히 잘 쓸 수 있겠죠.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과 요약형입니다. 소제목 강의에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다. 그리고 이건 꼭 평가자에게 강조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자기소개서의 성과 요약형 소제목을 강조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씩 당연히 이 성과를 제외하고 이 노하우와 평가 키워드 내용 요약만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면 마찬가지로 소제목 플러스 두 가지씩을 통해서 키워드와 노하우 내용과 성과 요약을 한 방에 보여줌으로써 평가자한테 뭐 끝난 거죠. 사실 이것만 보여주면. 소제목과 두 가지씩을 잘 썼는데 자기소개서 뒤에 자소서를 못 쓴다?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에서 간결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내용의 답변을 잘 못한다? 그런 경우도 굉장히 적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과 두 가지씩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대비가 필요한 건 맞지만 모든 질문에 이러한 두 가지씩을 답변할 수는 없어요. 그건 불가능합니다. 그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. 또 이러한 구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자에게 어떤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찬반을 물어본다라든지 결과를 바로 요구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 결과 자체가 키워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노하우가 될 수 있고 혹은 그런 부분들과 과거에 뭐 연관된 경험들이 있다면 뭐 붙일 수는 있겠죠. 이제 그렇게 응용은 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소제목과 두 갈식 패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많은 질문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우리가 어쨌든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소제목과 두 가지씩 쓰는 방법을 익히신다면 나중에 면접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특정 자소서 질문에 또 답변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소제목과 두 가지씩을 먼저 얘기하시고 평가자가 추가적으로 그때 우리 지원자가 책임의식을 이렇게 작은 일도 큰 일처럼 정성을 다했다고 했는데 어떤 작은 일을 수행한 것이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.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시면 면접관과 대화하면서 이 면접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기본적으로 면접은 발표가 아니다라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. 저뿐만 아니라 뭐 저보다 뭐 훨씬 뛰어나신 뭐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얘기 많이 해줬을 겁니다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럼 응용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? 이와 같이 평가자한테 이렇게 좀 추가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좋은 소스들을 던져야 되는데 그러한 요소들이 대부분 이 두 가지 문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소서 소제목에 행동 노하우와 성과 요약형으로 썼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씩에는 내용과 평가 키워드, 요거 그리고 성과 보충 재강조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소서라고 한다면 500자 미만의 자기소개서 글자 수에 압박을 받았을 때는 행동 노하우와 성과 요약형 방법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그럴 때는 뭐 생략도 되지만 이와 같이 내용과 평가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이 두 가지 문장을 통해서 좀 더 알차게 첫 번째 문장에서 평가자에게 좋은 호감을 줄 수 있겠죠.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기심 유발형이에요. 이제 뭐 이런 방법들이 베스트라고 보긴 어렵지만은 적절하게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뒷부분에 굉장히 구차한 그런 상황과 어떠한 구체적 행동 없이도 명확하게 평가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임의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소제목을 사장님 딸이세요 라고 했을 때 두 갈씩은 굉장히 이 소제목에서
명확하게 우리 지원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 키워드라든지 노하우라든지 내용과 성과 요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괄식 문장에서는 앞부분에서 두괄식에서 이야기해야 되는 이 요소들, 네 가지 요소들을 전부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. 개인적인 일을 포기하더라도 편의점의 업무를 우선했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 이와 같은 질문을 종종 들을 정도로 책임의식이 강한 편이었다.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. 이 친구가 이럴 정도로,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책임의식을 발휘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적절하게 자기소개서에서 소제목과 두괄식을 응용하셔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의할 것은 역시나 공기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 좀 보수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와 같은 방법들을 주로 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어떠신가요, 여러분들?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에서 이 두괄식 문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이와 같은 질문에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누구누구의 그 활용에 따라서 뭐 베스트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담았을 때 평가자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만의 어떤 좋은 방법을 좀 이렇게 응용하시면서 소제목과 두괄식 문장 그리고 면접에서 이 두괄식 문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굉장히 핵심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전에 자소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고 그리고 면접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보는 평상시에 그런 중얼거리는 연습 언제나 실천으로 옮기시길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뭐 구독과 좋아요, 특히 뭐 댓글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제가 거기에 좀 더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영상들을 매일매일 촬영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오늘 일요일 저녁 지금 10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남은 시간 좀 쉬고 내일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10분을 넘겨버렸네요. 이거 간결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.